레인보우 운영북 중에 진도카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일매일 학생들의 일기죠. 피아노 레슨 일기 진도카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굉장히 바빴을 때 학생들 하루에 진도카드 70권에서 80권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물론 이렇게 큰 진도카드는 뭐 감히 상상도 못 하고요. 아시죠? 요만한 거 출판사에서 주는 거. 그 진도카드를 학생은 많았지만 되게 꼼꼼하게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진도카드에 하나하나 정리하고 필요한 거 넣어주고 빼주고 이러면서 제가 만든 나름의 비결이 들어있는 진도카드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진도카드 사용법은요. 처음에 오면 저는 학생들한테 주는 뭐 다른 많은 선물보다도 이렇게 예쁘게 만든 우리 학원만의 진도카드를 주는 것 같아요. 사실상 보면 친구들 요즘에 학용품이라든지 너무 많이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때 우리 학원의 첫 이미지잖아요. 중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친구가 약간 낯설어하고 이럴 때, 자, 친구야, 우리 여기다가 이름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학생이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 이름. 만약에 내가 레인보우 음악학원이에요. 그러면 친구한테, 친구야, 우리 여기다가 우리 학원 이름도 한번 적어봐 줄까? 그러면서 점점 학원과 피아노와 가까워지도록 친구 이름도 한 번 더 적게 해주고 음악학원 이름도 한번 적게 해줘요. 이거를 어느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 미리 다 적어놔요. 애들 거. 사실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는 막 30명, 40명 들어올 때는 그 학생의 이름도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시려고 이거를 이름을 막 미리 적어 놓는데, 저는 한 학생이 와서 진도카드 받을 때는 자기 네임과 학원 네임 정도는 친구가 직접 친구 손글씨로 적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를 보면 진도카드 이제 학생들 이름 적었잖아요. 무조건 진도카드를 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피아노 일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일기장으로 생각하면 처음에 이름이 있고요. 피아노 시작일이 있어요. 레벨이 있고요. 친구 승급하는 예정일이 있어요. 또 친구가 오는 요일이 있고요. 지금 친구의 반,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레인반, 뭐 보우반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줄게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학생들이 많아지고 선생님들이 레슨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앉아 있어요. 레슨 받았니? 또 다른 선생님이 와서 물어봐요. 레슨 받았니? 그러다가 좀 미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슬쩍 진도카드를 보죠. 또는 진도카드는 어떨 때 사용해요? 학생이 교육비 날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뭔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빨리 어머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가 며칠 날 들어왔죠? 빨리 어떻게 볼까? 막 가서 컴퓨터 켜고 막 그때 보실 거예요. 그때 학생 카드 하나만 있으면 다 상담이 가능해요. 그렇게끔 제가 진도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안 쓰면 소용이 없죠. 아이 학생이 오자마자 이름 쓰시고요. 이 피아노 시작일은 등록일이 아니에요. 레슨을 처음 시작한 날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1권이면 1권. 그리고 이 승급 예정일은 그러면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주 5일 반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주 5일 반. 아니면 뭐 요즘 같으면 주 3일 반이 많잖아요. 저희는 거의 다 3일 반, 2일 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학생마다 요일이 다 틀려요. 뭐 월수, 뭐 화목, 뭐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뭐 100명, 200명 되는 아이들 요일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레슨을 뭐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레슨 요일을 여기다 적어주세요. 만약에 레슨 요일이 오늘은 주 5일이었어요. 근데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레슨 요일이 변경됐어요. 그럼 변경된 날짜를 쓰고 옆에다가 다시 요일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원장반 또는 레인반, 보우반, 뭐 담임선생님까지 써놓으면 좋겠죠. 이거를 쓰는 이유는
1인 레슨을 하시는 선생님은 그래도 괜찮지만 여러 반을 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 원장님들께서는 이 친구의 레슨을 누가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오늘은 이 반에 있다가 내일이나 다음 달에 다른 반으로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 속에서 그 친구 이 반에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억할 수 있죠. 언제까지 있는지는 기억 못 하잖아요. 이 반에서 이 반으로 옮긴 건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를 몇 월 며칠 날 옮긴 건 모르잖아요. 그건 몰라도 된다? 아니요.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슨을 할 때는 그 학생이 내 학원에 들어와 있을 때 모든 관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선생님까지 변경된 사유까지 여기를 적을 수 있게 넉넉하게 제가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요. 지금 쓰지 않을 거예요. 얘는 이 레슨 카드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쓸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레슨 카드는 학생한테 주는 우리 학원에 와서 처음 만나서 이름을 쓰면서 만나는 친구의 일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쓰고 내일 못 쓰고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서 써줘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가리키는 것만큼 자꾸 보여주고 학부모님한테 자꾸 피드백을 줘야 되는 그 과정 속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클리닉을 가거나 상담을 해보면 부족한 부분이 이런 진도 카드예요. 진도 카드를 너무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어쩔 때 제가 이렇게 그 진도 카드를 보면 깜짝 놀라는 건 선생님이 학생한테 써줄 때 그냥 몇 번, 10번이면 10번 개수만 딱 써주세요. 어디를 연습하라는 것도 없어요. 그거 나중에 만약에 지나서 봤을 때 한 달 전에 거를 만약에 우리가 확인한다고 그랬을 때 어디를 몇 번 어떻게 연습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그냥 연습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집엽적인 레슨을 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만든 게 이런 스타일의 진도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맨 나중에 학생들한테 수업이 다 끝났잖아요. 편지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친구한테 해줄 거예요. 처음에 들어와서 친구한테 기대 심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줘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피아노 완성하는 날 편지를 써줄 거야.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굉장히 순진해요. 그래서 오면은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선생님 편지 글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가면서 친구야 오늘 머리끈하고 왔네? 오늘 예쁘네? 이런 말 한마디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면 그 친구는 그 한마디로 그 피아노를 배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기를 작성하는 난을 아직도 많이 이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자, 뒷면 볼까요? 뒷면 보면 기존에 있는 진도카드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진도카드라는 건요. 그 학생한테 날짜, 교재, 페이지 또 이 친구가 쓰고 있는 교재명이 있죠. 교재명도 써줘요. 그리고 연습해요. 연습인지 초견인지 써줘요. 자, 선생님 제가 아이들 레슨할 때 레슨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1권을 만약에 차트 1을 가리킨다 이러면 오늘 날짜 12월 1일 페이지 4페이지예요. 클래스 1권 이름은 곡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레인보우. 자, 오늘 레인보우 곡을 초견이에요. 초견 8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성할 때 날짜, 페이지, 어디, 제목까지. 근데 제목의 얘는 초견이에요. 두 번째 곡은요. 두 번째 곡도 같이 배우는데 얘는 2권인데 얘는 연습곡이에요. 또 세 권을 배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 얘는 초견이에요. 그런데 곡이 친구가 배울 때 조금 어려워요. 그럴 때 쉬운 초견 악보를 10번 치는 거하고 어려운 초견 악보 3번 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럴 때 얘는 3번 정도 내줘요. 이렇게 3번에 차트를 나눠줘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그냥 10번 치자. 영혼 없는 말하고 영혼 없는 진도카드 작성법하고 하나하나 선생님이 이 학생을 보면서 연구하고 계획하고 이 친구가 요 초견이 여기서 반복이 되겠구나. 강화가 되겠구나. 연습이 되겠구나. 아니면 오늘은 연습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여기에 적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도카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친구가. 그러면 선생님들 또 이렇게 내주시죠. 12월 어제 피아노 쳤죠. 초견하고 다 배웠어요. 12월 2일 하고요. 그냥 이렇게 어쩔 때 바쁘면 제목을 안 써줘요. 이렇게 하고 그냥 연습.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진도카드를 사용하면 정말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 많잖아요. 제가 클리닉 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2월 2일인데 근데 애들은 이거를 가서 막 10번씩 연습을 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요. 12월 1일 날 초견과 연습을 병행했잖아요. 그러면 12월 2일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초견 8번 했잖아요. 얘를 1권 4페이지였어요. 그리고 얘 이름은 레인보우예요. 그러면 앞에 초견 연습을 했잖아요. 오늘은 초견이 아니잖아요. 연습이잖아요. 그리고 10번 다 줘요. 반대로 얘가 초견이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3권이 연습이 됐어요. 근데 이날 초견을 조금 했잖아요. 이날은 연습 많이 해야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때 계획을 하고 가계부를 써요. 차도 운영하면서 차계부라는 걸 써요. 그쵸? 모든 게 계획이 있고 기록을 남겨요. 피아노를 레슨하고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아이들을 위한 진도카드가 그냥 글씨 예쁘게 쓰고 꼼꼼하게 쓰고 뭐 예쁜 스티커 붙이고 이게 진도카드가 아니라고 봐요. 이 학생이 오늘 충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진도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저는 연습과 초견인지 또 이 부분에서 이 친구가 오늘 이 부분 옥타이브 자리를 잘 몰라요. 아니면 손가락이 작고 손 모양이 작고 5번이 자꾸 삐뚤어져 나가요. 아니면 1번과 2번이 자꾸 벌어져 이럴 때 여기 딱 아무리 빽빽하게 우리가 써도 학생들이 보질 못해요. 내용이 많으면 선생님 더 우리가 안 보게 되잖아요. 그때 그냥 선생님 저는 이렇게 손 모양 스티커 하나 붙여줘요. 그리고 친구 손이 요즘에 이래요. 그럼 친구가 딱 보고 어때요, 학생이? 이런 그림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른 자세를 갖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도카드를 충분하게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잘못된 부분을 클리닉해주고 하나 과정을 분리해서 학생들한테 연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강화시키면서 하는 게 레인보우 진도카드예요. 선생님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랜덤처럼 작성하지 마시고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을 자꾸자꾸 유형적으로 만들어갖고 학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 학부모가 어떻더라, 이 학생이 어떻더라.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만 따라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진도카드 한번 효율적으로 한번 잘 사용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진도카드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장에서 또 클리닉된 부분들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다 했어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을 다 하고 끝났으면 그냥 휘리릭 버리는 게 아니고
편지를 써줘요. 그리고 저는 이 진도 카드를 최대 7권까지 묶어준 친구가 있어요. 정말 아주 두꺼운 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단계부터 한번 변화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인보우 운영북 중에 진도 카드였습니다.